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이 급격히 올라 최고 27도 안팎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봄의 기온은 정말 변덕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대구와 포항 12도, 안동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최고 27도 안팎까지 급격히 올라갑니다. 4월 낮 평년 기온을 7도가량 훌쩍 넘기는 거고요. 더불어 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음까지 올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제부터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는 오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부가 하강에 오늘과 내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보통 단계 예상되고요. 경북은 낮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계속 오름세에 이어지며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9일간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경주 역세권 사업 현장을 방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경주역과 인접한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입니다. 광역경제권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신경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1단계로 6,300여 세대가 하반기부터 입주하고 경주역 서쪽으로 2단계 투자 선도지구 사업도 시작됩니다. 경주시 의회는 현장을 방문해 건설업계 위기에 따른 향후 대책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태양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1차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지만은 2차 선도지구 개발지구에서는 상당히 그 지분 참여율 조정이라든가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한순희 의원은 디자인이 도시의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며 세계 역사문화 디자인 도시를 선포하고 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기보다는 박람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과 더불어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24시간 야간 경제가 가동하고 무엇이든 매력을 담아 팔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강희 의원은 고령자 복지주택의 관리비가 30평형대 민간 아파트와 비슷해 입주율이 70%로 낮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관광 고령자 복지주택은 약 8평형으로 주거 전용은 5평입니다. 작년 5월 입주 당시 이곳의 관리비는 17만 원을 초과하였고 임대료는 평균 4만 6천 원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30평형대의 민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청구되고 있어 정희택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로당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85곳에 이른다며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노인의 정식 건강으로 등록을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에서도 최소한의 물품 지원과 안전시설 점검 등의 추가 지원을 해주셔서 하강 복지지대가 없도록. 경주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보조금 개정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올해 경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제9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6월 정례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통번역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기간은 4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며 번역은 횟수 제한이 없고 통역은 기업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포항상공회의소 공지사항을 참조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12대 경북도의회가 전반기 활동 종료를 2달 앞둔 가운데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별로 30여 건의 조례안이 다뤄졌습니다.
눈에 띄는 주요 조례안 내용들을 이도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선유 줄불놀이, 경주 동궁과 월지의 밤투어 등 경북에는 유명한 야간 관광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광지 대부분은 밤에 너무 어둡거나 식당이 문을 일찍 닫아 사실상 낮 관광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경숙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간 관광 활성화 조례는 경상북도가 야간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에 필요한 시설과 축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밤 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자연스럽게 숙박으로 이어지면서 체류 시간이 늘고 더 나아가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예상됩니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또 아무래도 야간 관광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대적인 변화를 가져가. 아파트에 주차된 전기차의 앞문을 열자 희뿌연 연기와 함께 거세진 불길이 주변 차량까지 위협합니다. 전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4건 중 1건은 주차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충전으로 과열된 배터리 때문인데 아파트 등 충전시설 상당수가 지하 주차장에 있어 화재 진압도 어렵고 불이 건물까지 번질 우려도 큽니다. 최병근 도의원은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경우 다양한 화재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임시 방화벽을 설치하고 물막이 판에다가 급수 설비를 해서 대형 화재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면 책값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문경, 예천, 영덕, 고령에서 우선 시작해 경북 도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서점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력 하나마 어떤 책값 일부를 우리가 돌려주고 또 서점에 또 지역 상품권을 이용해서 사게 되면 또 일부를 할인해주고. 지난해 경북의 출생아 수는 10,000명에 그쳤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북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공무원 중 8살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보육휴가 5일을 더 주는 조례안도 올라왔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뿐만 아니고 산하 출자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군의 기관들도 있잖아, 그죠? 그 기관들과 나아가서는 이제 경상북도 내의 민간 단체들도 이 밖에도 영덕의 경북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등 30여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대부분 상임위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상북도는 4월부터 벼와 고추 등 62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벼는 수확 불가능이나 병해충으로 인한 일부 피해도 특약으로 보상되며 옥수수와 콩 등 5개 품목은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에 대비해 농가 수입 안정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2개로 확대했으며 가입 농가의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리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성주의 수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AI 인공지능 정보와 음악을 융합해 노래를 작곡하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기가 진짜 없어. 없다. 뭐만 있다 지금? 컴퓨터만 있다 맞지? 음악실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수업이 한창입니다. 나는 자네를 사랑할 까닭이 있어서 그 무리한. 목쇼야 뒤에서 열받아 이런 거 좀 표현해줘야 돼. 그렇지. 가야금, 대금, 해금 등 국악기를 배우는 획기적성 방과후 학교 강좌에는 전교생 37명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40%인 학교의 특성을 살려 베트남, 일본, 영어,
한국어 4개 국어로 창작 시집도 만들었습니다. 2019년 교육부 방과후 학교 우수교, 2021년에는 교육부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에 선정되는 등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시간에 배운 코딩과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너무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과 동아리 활동과 체험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심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 위기에 몰리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 초등학생의 감소로 인해 학구제 내에서 진학할 초등학생 수로는 10여 년 안에 폐교의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본교는 미래형 특성화 중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위기의 시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도농 어울림학교,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장애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7명 등 모두 19명의 특수교사를 선정해 장애학생의 행동 분석을 포함한 270시간의 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5번에 걸쳐 행동 분석가의 행동 중재 실습을 진행합니다. 행동 중재 전문가 실습 과정을 마친 특수교사는 오는 6월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돼 상담가로 활동하며 올해도 10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와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이 의회 심사를 앞두고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과를 놓고 평가가 분분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전국 시민단체가 나서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구시 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평가가 엇갈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단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박 전 대통령 기념은 대구의 퇴행이자 대한민국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기념한다고 그랬을 때 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신 독재와 국민 기본권 억압을 밑거름으로 이룬 것을 치적으로 세우며 동상까지 건립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가 조례 제정 근거로 삼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묘지, 경호, 기념사업 등과 관련한 국가의 사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사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근거 없고 조례 제정 전 예산안부터 편성한 절차도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행정을 개인의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를 자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생략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도 박정희 기념 사업에 15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 점, 석줄에 그친 조례의 부실함이 지적됐지만 대구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천년 가난을 끊어내신 위대한 부시장님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넣는 것이 과연 이게 재정에 압박을 주는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입법 예고와 시의회 심사가 공론화 과정이라며 시의회의 권능으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진보당 대구시당 등 지역 야당들도 오늘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를 위한 합동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례와 예산을 가결해 달라는 대구시와 지역의 퇴행을 넘어 대한민국의 퇴행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 심사는 내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부터 구설수에 오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자녀의 결혼식을 알리면서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많은 포항 시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서 자신의 축사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을 불러 훈계한 일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공무원은 시의원을 불렀으며 잘못된 의전은 불필요한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포항시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으며 결혼식 문자 메시지 발송건은 직원의 실수로 사무실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보내졌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항시립교향악단의 206회 정기연주회 암흑에서 광명으로가 오늘 저녁 7시 반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지난 3월 취임 연주회에서 열정적인 지휘를 선보인 차웅 지휘자는 이번 연주회에서 차이콥스키의 화려한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산막 중 폴로네즈,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를 김덕우 바이올리니스트와 협연하고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정부의 매입 의무를 완화한 잘못된 법안이라며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쌀을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폭락한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원래 개정안에서 매입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후퇴해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어도 책임을 묻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회는 국회에 회부된 법안 대신 농민들이 직접 만든 전면 개정안을 채택하라고 80kg 기준 쌀 공정가격 26만 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차전지 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블루벨리 산단 부지 평탄화 조기 시행, 지방 산단 2차전지 업종 입주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행사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우전 GNF 등 2차전지 기업과 한전 수자원공사 등 지원기관이 참석해 특화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봄의 기온은 정말 변덕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대구와 포항 12도, 안동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최고 27도 안팎까지 급격히 올라갑니다. 4월 낮 평년 기온을 7도가량 훌쩍 넘기는 건데요. 더불어 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음까지 올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제부터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는 오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부가 하강해 오늘과 내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보통 단계 예상되고요. 경북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에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일시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김천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9도, 청송은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6도, 청송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발해 낮에는 26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계속 오름세 이어지며 모레는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